항상 깨달았던 건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는 진짜 정륜이 없기 때문에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일찍 오셨네요. 네. 그렇다면 미리 전화를 주시지. 아, 네, 주차를 해야 돼가지고. 잘하셨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린하우스 대표 이종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저희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입주 청소가 두 군데, 세 군데가 있고, 그 전에 제가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가서 기본 청소해 놓고 차후에 이제 입주 청소를 하러 가고. 그 관리하는 곳이라는 게 혹시 어떤 곳인가요? 저도 이거를 정기적으로 하게 된 게 입주 청소를 주로 하지만 일이라는 게 꼭 꾸준하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곳이 있으면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시작하게 된 건데, 지금은 꾸준하게 관리하면서 입주 청소도 이제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 업무가 입주 청소라고 보시면 되죠. 청소라는 게 뭐 딱 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입주 청소, 뭐 준공 청소, 아니면 뭐 종합 청소라고 하는데, 다 통틀어서 청소 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걸로 해서 다른 것도 또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입주 청소도 하지만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정기 청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럼 혼자 작업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저희 직원들은 나중에 한 7시쯤에 사무실에 와가지고 현장을 바로 갈 거고요. 저는 여기 정기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입주 청소하는 팀하고 또 합류해서 또 현장으로 가서 작업하고, 오후에 또 현장에서 또 만나기로 합니다. 혹시 직원은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지금 직원은 저 빼고 한 5명 정도 되죠. 그래서 입주 청소가 많을 때는 오전에 한 2군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30평대 이상이 생기면 기본 3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명 이렇게 파트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데 작은 평수라서 현장에 2명이 가고, 또 저랑 다른 직원 2명하고 같이 일을 할 거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하루 쉬고, 유기적으로 좀 움직이는 편이죠. 보통 이렇게 작업 시간이 이른 아침인가요? 거의 저희 입주 청소 같은 경우는 한 7시에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제 현장에 한 8시에 도착을 해서 작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타워 업체 같은 경우는 9시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8시에 만나가지고 주로 현장이 1시간 코스라서 큰 문제는 없는데, 출퇴근 시간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일하는데 또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거의 현장에서는 한 8시에 작업을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밤에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저도 지금 저녁 한 9시에서 한 12시 사이에 또 일하는 게 또 있어요. 제가 이제 입주 청소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밤에 하는 것도 해봤는데, 그러면 너무 체력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아침 새벽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저녁 12시 전에 끝날 수 있는 일을 제가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야 제가 입주 청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업이 제가 입주 청소인데 이걸 등한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새벽에 너무 늦게까지 하면 입주 청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체력적으로도 부담도 되고, 또 일에 능률도 안 오르고 해서,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이른 시간에 부지런히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그 코스를 택한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건 다양해서, 뭐 늦게까지 하고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뭐 밤새고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거라서 주로 이른 시간에 뭐 1시간 좀 더 빨리 나와서 움직이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이제 입주 청소를 나가는 거죠. 좀 쉬었다가 오후에 또 저녁에 시간이 되면 또 입주 청소 말고 정기 청소를 또 하는 거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이 많이 있나 보네요. 없죠. 처음에는 없었죠. 힘들었죠. 입주 청소를 쉽게 접근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 솔직히 이거는 뭐 어떤 것들이든 간에 일이 많으면 참 좋은데 일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사철이 생기면 일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몸이 하나인데 두세 가지 일을 막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일 힘든 게 체력이거든요. 그것도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일이 없을 때를 생각을 해서 저는 전기 청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꾸준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서 이제 전기 청소도 병행하게 된 거죠. 물론 입주 청소가 일이 엄청나게 많았으면 그런 생각도 안 했을 건데, 제 나름대로는 없을 수도 있는 날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한 거죠. 어떨 땐 그래서 또 전기 청소하고 입주 청소를 하면 좀 병행되기도 하면 힘들기도 한데, 나중을 생각한다고 하면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도 체력이 되는 한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이 안정화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셨나요? 그거는 한정이 없어요. 잘하시는 분들은 뭐 요즘에는 특히나 젊으신 분들은 마케팅을 잘 하셔가지고 블로그 작업이라든가 광고라든가 네이버 광고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발로 뛰어서 인스타나 이런 유튜브 촬영 같은 걸 하셔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성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오래 내공이 쌓이셔가지고 되는 경우도 많은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안정이 된다, 그러다 보면 본인이 찾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성실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길은 빨리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표님은 어느 정도 걸리셨나요? 저는 되게 빠른 편이었어요. 저는 늦게 시작을 했어요, 이 일을. 사실은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제가 백화점에 음향 액세서리 이런 부산 쪽에서 그래도 도매를 했었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좀 매출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점점 매출이 떨어졌었어요. 백화점 매출이.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거 투잡이었어요. 투잡으로 좀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투잡을 생각을 하다가 병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거 서서히 준비를 한 거죠. 제 나름대로는. 막막하게 알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도 사실은 몰랐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는 엄청 힘들어서 어떤 일을 할까 하다가 사실은 배달업을 맨 처음에 준비를 했었거든요. 식당. 그게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가서 배우고 했었는데, 그것도 막상 힘들더라고요. 우연찮게 아시는 분이 이런 일이 있다, 소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몸만 건강하면 할 수 있는데 어떠냐라고 물어봐서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배워가지고, 그걸 뭐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한 3개월 정도 가서 배워가지고 일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교육을 받고 바로 혼자서 뛰어드신 건가요? 저는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분이 한 10몇 년 되셨는데, 사실은 저는 무보수로 가서 일했어요. 3개월 동안. 그분도 뭐 누구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해서 그냥 현장에서 배우고 싶으면 배워라, 돈은 줄 수 없다, 저도 아쉬우니까 그럼 가서 현장에서 배우겠다,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동안 현장에서 같이 움직이고 배웠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배우고 난 다음에 그분도 막상 계속 저를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현장에 가서 이제 부딪혀 봐라, 다만 일을 시작할 때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창업을 하신 거네요, 배우고. 그쵸. 그 처음 창업하고 일을 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나요? 누구나 다 돈 얼마를 벌 거다라는 목표는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될 거다. 근데 막상 현실에 나오면 막막해요. 블로그를 보고 온다, 아니면 아는 지인이 소개시켜 준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사실 나왔을 때는 정말 한 달에 2집, 3집 하는 경우도 많아서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참 많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괜찮겠지 하다가 좀 접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시기를 넘기셔야 되는데 준비를 하시다가 현실에서 많이 부닥치고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좀 있죠. 저는 그 시기를 잘 넘긴 거고. 맨 처음에 일을 구하는 게 제일 어려우셨던 거네요. 근데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백화점 영업을 하면서 영업을 한 10몇 년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잘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타켓이 있으면 영업을 해서 계속 방문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데, 이거는 무한정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찾아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소비자가, 고객이. 그럼 제가 물론 뭐 부동산이나 공사 현장에 가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영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일단 그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줘야 되는데 엄청 많은 업체 중에서 나를 고른다는 확률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좀, 물론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좀 그 부분이 잘 풀린 거고, 좋으신 분들을 또 많이 만났고,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현장에 왔습니다. 아직은 출근 전이라서 조용해요. 한 7시 되면 오시죠. 전기 청소를 하면 네. 이렇게 비품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고 이런 것들이 전기 청소 하시는 업체에서 준비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물품을 준비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먼저 화장실 청소를 한 다음에 계단 청소하고 사무실 청소. 안 쉬고 하면 한 2시간 걸리겠네요. 여기는 혼자 하시나요? 그쵸, 혼자 해야죠. 근데 매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그러니까 사무실 청소도 있고 화장실 청소도 있고 계단 청소도 있는데 일주일 동안 월화 목금 이렇게 3, 4일 정도 나오거든요. 그걸 매일 그렇게 하면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나눠서 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월요일이고 그렇고 해서 좀 전체적으로 청소를 한번 해드리는 게 여기에도 좋고 저한테도 좋아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 여름이다 보니까 이런 소변기 같은 게 냄새가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청소를 다 해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청소를 해도 이거는 공공의 장소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줘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담당자분도 매일매일 청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필요도 하죠.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혹시 청소업을 하려면 비위가 좋아야 될까요? 그렇죠. 한 번씩 멘탈이 나가기도 합니다. 저희는 뭐 고독사 현장도 가고 쓰레기집 같은 경우에도 있거든요. 뭐 이것도 더럽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래도 관리가 된 거예요. 보시면 깨끗하잖아요. 관리 안 되는데 가면 이것도 맨 처음에 엄청 지저분했었거든요. 노랗게 소변 그것들이 다 껴가지고 이거 다 일일이 제가 손으로 다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냄새가 엄청나고 더럽고 그렇거든요. 근데 다른 현장에 비하면 또 더러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상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집에서도 안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나. 근데 지금은 진짜 이렇게 해야 돈이 된다, 열심히 해줘야 된다. 여기 업체 대표님께서도 저랑 한 1년 넘게 일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자주 바뀌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랑 하시면서 저도 이제 걱정이 돼서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말 없는 거 보면 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안심을 했죠. 화장실 하나 청소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2, 30분 안에 끝내야죠.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하는데 한 30분 안에는 거의 끝나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야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서. 청소업이란 걸 시작했을 때 거부감 같은 건 없으셨나요? 어떤 거요? 거부감이요. 거부감은 없었어요. 거부감은 없었고, 이게 나쁘지 않겠다. 근데 청소 이걸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고, 이 세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항상 깨달았던 건 뭐냐면, 미리 준비를 하고 알고 있었더라면, 그때 그랬더라면 생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하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것도 열심히 살았는데, 다만 이 일을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1년 전이 아니고 2년 전이 아니고 한 5년, 10년 전에 알았으면 어땠을까. 그때면 더 지금보다는 더 낫고 더 잘했을 건데, 이제 그런 생각들. 근데 뭐 지금 하는 것도 좋아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몸만 건강하면 열심히만 하면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거기에 따라다니는 거, 성실함과 노력, 그건 기본 바탕으로 해야 되겠죠. 대표님이 청소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코로나 그 시기에
거의 준비해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끝날 무렵쯤에 했으니까 한 4년, 5년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돌아간 건 그러니까 한 1년, 2년 사이에 좀 빨리 좀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꼭 안정화됐다기보다는 이제는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 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좀 없다? 더 열심히 하면 더 나을 건데 내가 그만큼 부지런하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죠. 부지런한 분들이 좀 잘하시겠네요. 그렇죠. 저도 지금 5시에 일어나서 지금 이거를 하면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 또 일을 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이고 입주 청소 같은 경우에도 한 집 한 집 하는 거지만 매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일이 없어서 고민하는 시간보다 일이 있어서 몸이 힘든 게 더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한 그렇죠. 것보다 일이 없어가지고 받는 스트레스가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크거든요. 그거보다는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창원에 있는 젊은 친구도 얼마 전에 연락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30 초반인데 이 일을 배워서 하려고 했는데 막상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한 일주일 했었거든요. 지금은 잘해요. 일주일 일했는데 제가 뭐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적으로 좀 여유 있게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얘기해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는 그게 큰 도움이 됐었나 봐요. 막막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가슴에 와닿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저도 누구한테 배웠잖아요. 일을 배웠지만 이 일은 숙달이 되면 잘 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그런 것보다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하는 방법들, 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것들,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저는 알려주고 싶었어요. 입주 청소만 이렇게 배워와가지고, 다만 이제 그 친구는 저보다 또 장점이 있어요. 에어컨 청소를 또 배워놨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렸듯이 당장 오더가 없고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길래.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더 잘할 것이고, 응대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친구도 저랑 똑같이 이 전기 청소를 제가 하나는 한두 개는 해놔라고 했거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라는 게 계속 꾸준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 청소는 그래도 저희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놓으면 좋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걸 잡아서 자기도 안정적으로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모든 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돈을 벌지 안 벌지는 차후의 문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이고 들어가는 돈들이나 생활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 놔야 된다 해서 이제 그 친구도 제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전화 주고 그러면 저도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명을 해주죠.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멘토 같은 사람이 있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겠네요. 그 친구한테는 그렇겠죠. 제가 뭐 크게 뭐 도와준 건 없지만 본인이 좀 답답했을 때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의 생각보다는 두 가지의 생각이 모일 수가 있는 거라서 그런 상황이면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생각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좋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A라는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A, B라는 답을 유추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한테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청소업에 메리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무조건 앞으로 가도 성공한다. 본인이 열심히 하면. 제 조카가 30 중반에서 40이 됐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 일을 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 했어요. 괜찮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주말에 알바로 따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몸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젊은 친구인데도.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물어봤죠. 뭐가 괜찮아? 힘들어 죽겠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난 너무 힘들어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요즘에 뭐 AI다 뭐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대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물론 로봇이 나와서 청소하는 범위를 편하게 해주는 범위는 있는데 세심하게 꼼꼼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차후에도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사무실 공간이라서 주말에 제가 작업을 했거든요. 크게 지저분한 건 없어요. 아침 식사는 거르시는 편인가요? 저는 한 30년 넘게 거의 아침을 안 먹어요. 아침 먹는 것도 시도해 봤는데 속이 더 더부룩하고 힘들어서 안 먹으면 안 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근데 저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고 나서 좀 먹으면 괜찮은데 네네네. 막상 일어나가지고 막 먹고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쉬었다가 카페 이제 청소하고 이제 넘어갈 겁니다. 시간 금방 가죠? 1시간 가죠? 이거 하면 시간이 미친 듯이 가요. 어떤 분들은 뭐 지겹다고 하시는데 오전이 지나가고 좀만 하면 오후가 지나가고 그 청소일 하면 몸이 좀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체력을 잘 안배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렇게 여름에는 지금 저도 땀을 한번 싹 쏟았는데 또 오후에 오전 일하면 또 땀이 엄청나고 근데 이게 뭐 바깥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아파트 현장이라든가 또 바깥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청소일이 뭐 바깥 일도 많지만 현장 안에서 하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그럼 혹시 여성분들이 하기엔 좀 많이 힘들까요? 아니요. 여성분들이 진입장벽이 어떻게 보면 낮을 수도 있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뭐 힘들다, 세심하다 어떤 걸 따지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뭐 여성분들은 또 세심함이 있어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게 또 남자가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범위가 좀 애매모호한 게 있거든요. 힘을 좀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여자분들이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또 디테일을 면으로 가면 또 여자들이 또 꼼꼼하고 더 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 부분들은 뭐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죠. 활동성만 있다고 하면 여성분들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남자들보다 더 메리트 있는 직업일 수도 있어요. 핸디캡이 아니고 더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혹시 업종을 변경하실 때 약간 불안한 점이나 그런 건 없으셨나요? 있죠. 당연히 새로운 걸 한다는 게 도전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또 나이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제가 주로 하는 그 업이 사양길이고 그럼 저는 아직 나이가 있는데 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긴 시간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여유롭고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창업도 하고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걸 하면서 투잡 개념으로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다 힘을 쏟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배달업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도 그거였었고 그 주업을 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일이라는 이걸 소자모로 창업해서 몸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제는 바뀐 거죠. 지금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거의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것 뿐이고 90% 이상은 지금 청소하는 일로 제 루틴이 다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길이 보인다 생각을 해서 완전히 갈아탄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먼저 알았더라면, 좀 더 먼저 시작했더라면, 그리고 또 이게 부부가 해도 메리트가 있어요. 어차피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 혼자서도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게 뭐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부부간에 많이 싸우기도 하신다고 하는데 일적인 부분들이 힘들어서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힘드니까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나을 수도. 저는 사람을 쓰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수를 한다고 하면 부부가 둘이 하고 그러니까 한 팀을 이루었을 때 말씀을 드리면 한 25평에서 30평 밑으로는 충분히 둘이서 가능은 하거든요. 그러면 직원이 필요가 없는 거죠. 되게 메리트가 있네요. 메리트 있어요.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꾸준하게 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괜찮다. 물론 부부가 안 해도 남자가 따로 해도 괜찮고 여성분이 따로 해도 나쁘지 않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꾸준하게 해야 되니까 체력적인 부분도 좀 있고 몸만 건강하다고 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상담 같은 걸 다니다 보면 정년이라던가 그런 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돈을 벌어야 돼서 이 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건 정년이 없잖아요. 뭐 70, 80이 되셔도 몸만 건강하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54인데 저도 늦게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무궁무진하거든요. 다만 내가 나의 늦게 시작했다는 것만 안타까울 뿐이에요.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그러면 그 가정들이 있고 지금 이 나이 때쯤이면 더 안정화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도 만족을 해요. 대여섯 명 데리고 이렇게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목표했던 건 뭐냐면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요. 물론 현장에서 뭐 일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그 팀들을 잘 아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한두 팀은 운영을 해서 청소가 가능하니까 더 젊다고 하면 시간적인 더 여유가 있었을 것이고 더 차분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부분만 좀 아쉬운 것 뿐이지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오시면 됩니다. 배우시면 되고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그 목표를 1,000만 원 할 수도 있고 2,000만 원 할 수도 있고 뭐 3,000만 원 할 수도 있고, 그건 목표의 나름이잖아요. 근데 일반 직장 생활보다는 나아요. 안정적으로 궤도에만 올라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처음에 시작했던 주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투잡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 이쪽에서 기존에 생활했던 그 금액이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했던 건데 점점 이쪽에서 더 매출이 나오고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물론 그쪽도 이제 다운이 됐지만 이쪽에서 더 만회가 되는 거예요. 선택을 했던 게 다른 일을 이제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잘 된 거죠. 그 부분이 또 잘 넘어간 거고. 그래서 충분히 괜찮다.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그 일을 당장 때려치우고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 안 하셔도 배우셔가지고 점점 준비를 하신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준비가 되지 않고 나서 막연하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좀 많이 힘들고 답답하실 거예요. 그것 좀 마음가짐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시고 했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알고 했다라고 하면 시간이 단축이 될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울 수도 있죠. 근데 괜찮다, 제가 봤을 때. 또 일하러 가야죠. 예. 여기 카페랑 위에 사무실이랑 네. 의뢰가 한 번에 들어온 건가요? 네. 근데 이것도 한 전기 청소기 때문에 한 5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사무실 청소 한 번, 계단 청소 한 번, 그리고 카페 청소 한 번, 나머지는 화장실 위주로 청소하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제일 지저분하거든요. 화장실을 주 위주로 하고. 그러니까 전기 청소하는 건 거의 이런 루틴으로 청소하신다고 보면 돼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청소를 마무리 지어주고 이제 고객들을 맞이하는 거죠. 그 전에 저희가 작업을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밤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일 시작하기 전에 일을 끝낼 수 있는 작업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오전에 제가 일이 급하게 있다, 그럼 그 전날 저녁에 와서 작업을 미리 해놓으면 되는 거죠. 작업 시간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네요. 예. 카페 같은 경우는 한 9시, 10시에 열거든요. 그 전에만 마무리하면 돼요. 전날 저녁에 와서 다 청소를 해놓고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 제약을 안 받고 이런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건
이제 여기 하나는 끝났습니다. 이제 제 주업을 준비하러 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입주 청소가 많이 없을 때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시작을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기본 바탕 베이스를 깔아주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고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없을 때는 계속 그 입주 청소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되잖아요, 오다가 없으면. 근데 이거는 한 달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 제가 생활할 수 있는 어떤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입주 청소하는데 전기 청소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지장을 주기 때문에. 맞거든요. 밤에 늦게까지 해가지고 새벽까지 하다 보면 그 다음날 일하는 게 퀄리티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낮에 할 수 있는 거, 아침 일찍 할 수 있는 거, 저녁 12시 전에 마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지장을 안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몸이 너무 힘들어서 더 하지도 못해요. 혹시 젊을 때 하면 체력적인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젊을 때 하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좀 더 빨랐더라면, 좀 더 먼저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어떤 부분도 뭐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열심히 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또 다른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그 전에 했던 일도 만족감은 높았었는데 이거는 진짜 정년이 없기 때문에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에게 청소업을 추천하시나요? 저는 젊은 분들도 빨리 시작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장 경험을 터득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구하는 게 모든 직원들이 알아서 돌아가게끔 체계화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장을 모르고 나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다 체득을 한 다음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알면 그 부분을 직원들한테 교육하고 시켜서 하면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젊은 분들, 그리고 또 정년 퇴직하신 분들, 건강하시다고 하면 이 일을 배워서 큰 돈을 또 안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막상 정년을 하고 나서 일은 하고 싶은데 나이가 있어서 다른 일을 찾기가 힘드신 분들도 하시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여성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청소 교육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배우면서 느꼈던 건데요. 저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가서 일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체계가 없겠죠. 그냥 가서 현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라. 이거 뭔지도 모르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닦아라, 저렇게 닦아라 하는데,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닦아도 못했다고 그러고, 어떤 날은 대충 닦았는데 뭐 그냥 넘어가라고 그러고.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된다는데, 그냥 유리창 만약에 한다, 유리창 청소를 해라 하다 보면 안다. 그건 좀 막무가내식이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약을 갖다 주고 그냥 이렇게 해라, 뭐 하면 안 된다. 근데 뭘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도 모르고 또 이 약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받는다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게, 벽에야에서도 그걸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촬영까지 하게 됐는데,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건 자꾸 지나서 쑥다리 되고 하면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체적인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런 게 필요하고. 대표님이 기술을 배우고 바로 창업을 하셨잖아요. 바로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이걸 배워서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창업을 한 거고요. 뭐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막연하게 좀 시작한 것도 있겠죠.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쁜 마음도 있었겠죠.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말지, 이런 안이한 생각도 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하면서 괜찮네 라고 매력을 느낀 거죠. 이거 잘못하면 되겠는데 왜 내가 몰랐지. 그러니까 그전에 막연하게 그냥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어떤 수단으로 바라봤었는데, 일을 하면서 이거 잘 깊이 들어가면은 이거 돈이 되는데 왜 내가 몰랐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니까 괜찮다, 좋다, 시장성이 있네. 뭐 엄청나게 큰 시장을 바라는 건 아니고 엄청나게 큰 돈을 바라는 건 아닌데, 이거 잘만 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체계화만 갖추고 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창업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전환점이 된 거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럼 백야 아카데미에 합류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백야 아카데미 대표님을 뵙게 된 건 한 1,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업체들끼리 모여서 서로 소통하는 방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인사를 하고 했었는데, 생각이 좀 틀린 부분들이 좀 있었죠. 백야 대표님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크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누구나 그런 꿈은 다 꾸죠. 근데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본인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좋은 거다. 아주 좋은 건데, 되겠느냐, 그러니까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셨고, 그건 만들면 도와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흔쾌히 큰 지식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부닥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실전에서 겪었던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가르쳐 줄 용의가 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빨리 벗어날 수 있고 빨리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나는 흔쾌히, 이게 뭐 경쟁업체가 될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더 잘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저한테 의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업체를 생겨서 뺏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내가 더 잘해서 퀄리티를 높인 다음에 고객님을 만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가르쳐주고, 근데 이게 뭐 내가 뭐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무조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할 거라는 거죠. 창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럼 누군가는 할 건데, 내가 안 가르쳐 준다고 그게 뭐 안 될까요? 어딘가서는 할 건데,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제대로 배워라. 나도 이걸 못 모르고 그냥 가서 한 3개월 임금도 없이 월급도 안 받고 일을 했지만, 투자를 한 만큼 더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 그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 생각과 일치가 해서 제가 흔쾌히 같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드린다라는 것보다는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럼 가르치실 때 어떤 거를 특히 신경 써서 가르쳐야겠다 생각하신 게 있나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저는 먼저 가르쳐줘요. 이걸 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현장 상황을 본 다음에 이걸 조심해라,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사고라는 건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돈을 벌러 왔지 돈을 까먹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괜히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변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일은 일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도 못 벌고, 근데 그게 돈을 아예 못 벌었다는 것보다는 저는 한 두세 배 손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안 벌 수도 있지만 변상까지 해주면 나의 돈이 나가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끔 교육을 해줘야 되겠다. 내가 맨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이거 해라,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이거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귀가 좀 열려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을 더 귀담아 들으실 거니까 교육을 시키면 귀에 와닿겠죠. 그래서 실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서 커피 한잔 하시죠. 이제 직원들 한 8시 반까지 오라 했거든요. 네. 1팀은 먼저 출발했고 7시에. 네네. 이제 현장 거의 도착해서 작업을 할 거고, 이제 8시 반에 가서 여기 서면 쪽이 있거든요. 네. 9시쯤에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가는 곳은 어디인가요? 이건 단독 아파트인데 평수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오피스텔이라 아마 투룸 개념일 거예요. 투룸.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거실 겸 주방.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보다 평수가 좀 작게 나오거든요. 비밀번호 원래 주방을 먼저 점검하시나요? 네, 이제 와서 청소할 준비를 다 하죠. 꺼낼 거 다 꺼내놓고 청소하기 전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고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청소하기 전 상태를 찍어놔야 나중에 고객님들이 어떤 하자나 잘못된 부분들을 서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찍어 놓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문제가 안 돼요. 입주 청소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전동도 이렇게 푸는 거면 유리잖아요. 그럼 깨질 수가 있어요. 순간의 실수로. 그리고 또 오래된 유리는 손만 대도 깨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놔두다가도 깨질 수도 있는 문제라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해요. 우리가 돈을 벌러 왔지 돈을 까먹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자가 안 생겨야죠. 이 정도 규모의 집은 작업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이 평수 같은 경우는 작업자가 한 2명 들어와요. 근데 서로 일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오늘은 저까지 해서 작업자가 4명인데 3명이서 하면 한 2시간? 3시간? 2명이 해도 3시간 정도면 끝나죠. 그러면 오전 한 7, 8시에 시작을 하면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모든 일이 끝나고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컨디션이 좋으면 또 한 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팀이 2팀이기 때문에 오전에 다른 데 한 팀이 가 있고 지금 저희가 현장에 여기 또 왔고 여기서 끝나면 오후에 또 오더가 있으면 그 현장으로 가는 거죠. 걸레랑 드라이버를 같이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걸레는 이렇게 넓은 면적을 쓰고요. 드라이버를 쓰는 이유는 이런 좁은 면적. 여기 물기가 유리창을 닦고 나서 물기가 있는데 먼지도 같이 쓸어내면서 청소도 같이 되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죠. 유리창을 먼저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집에 딱 들어와서 보시면 유리창이 한 7, 80%가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유리창을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유리하죠. 그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지만 다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주방 하시는 분은 주방 하러 가셨고 화장실 하시는 분은 화장실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사이드로 도시는 분들은 사이드로 돌고 이런 그렇게 각자 분업화돼서 일을 하죠. 에어컨 청소도 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원래 입주 청소에 기본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빌트인 가전, 냉장고, 세탁기, 오븐, 에어컨 이런 부분들은 별도예요.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고급으로 많이 받는 업체에서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인 청소 금액을 정해놓고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견적이라는 방법이 근데 이제 거의 80%에서 90%는 이런 빌트인 가전이나 반려견이나 곰팡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 사항이죠. 요금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가 죠.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고지를 해드려야 그분들이 오해를 안 하시죠. 요즘에는 문자, 톡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남겨놔야 돼요. 안 그러면 싸움의 발단이 돼요. 저희가 한 100군데를 이렇게 청소를 하면 90에서 한 95분은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근데 간혹 정말 어이없는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난감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문자나 톡으로 다 남겨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은 적혀 있는 거라서 충분히 그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고 고객님도 그러면 화를 내려다가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포트기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이게 기름은 떠 있는 거잖아요. 주방이나 이런 데 보시면 기름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응고가 된 거잖아요. 빠르게 풀어주려면 차가운 물보다는 뜨거운 물이 빨리 그걸 풀어주겠죠. 그 효과가 그러니까 일반 그거에 비해서 엄청 빠르죠. 약품에 따라 물 온도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찬물에 하는 게 좋아요. 초보자들이 잘 모르고 실수하는 게 저 사장님이 저렇게 하더라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가서 집에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알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 이 정도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약품을 쓰는데 그분들은 뭐 이 정도 쓰면 안 되겠니? 그 사람도 하는데 뭐 나도 못하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강마루, 강화마루도 있는데 이 마루에가 문제가 생겨서 돈 물어주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에 보시면 수전이 있는데 수전도 약품을 해서 깨끗하게 해주려다가 너무 과해가지고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물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요. 물이라도 이렇게 묻혀서 닦았으면 그 약이 없어서 괜찮은 건데,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아니 금방 닦으면 돼, 이러다가 다른 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배웠다고 하면 사고가 나서 아는 것보다 미리 하는 게 좋죠. 그러면 교육기관에서 그런 교육을, 이론으로는 그런 약을 쓰면 그렇게 해라 배우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무슨 약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건지를 제가 이 상황에서 설명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화장실 청소했을 때도 약품을 써가지고 유리 물때나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제거를 하는데, 그것만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 방치를 해버리면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암만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 벌러 왔는데 돈도 못 벌고, 일하시는 분들도 미안하고 속상하고. 그럼 현장에서 쓰는 약품의 종류가 많나요? 그쵸. 주방에서 쓰는 약품 따로 있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쓰는 약품 따로 있고, 그 거실 쪽 전체적으로 쓰는 약품 따로 있고, 크게 갈래로 따지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또 맞게끔 그 오염도에 따라서 또 약품이 또 조금씩 틀려져요. 이제 그걸 얼마나 적정하게 섞어서 쓰느냐, 이 상황에서 요걸 쓰는 게 낫느냐, A가 낫느냐, B가 낫느냐. 그럼 어떤 분들은 A로 막 10번 닦고 있을 수 있는데, 나는 B 가지고 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다른 공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몸도 힘들고, 10번 이렇게 손질하면 힘들잖아요. 그럼 한번 닦아갖고 약품 묻혀놓고 다른 거 보다가 와서 얼른 닦고 가면 지워지니까 시간도 줄고 힘도 안 줄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너무 더워서 충전을 해야 돼. 올해도 무척이나 덥습니다. 근데 저는 작년에 너무 더웠기 때문에 올해 더운 거는 그냥 또 덥네, 마음먹기에 따라서 틀린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여름이 올 때 좀 두려웠거든요. 아, 더우면 어떡하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그걸 겪고 나니까 올해도 덥죠. 덥기는 더운데 크게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거 혜영 씨 거, 이거 하나 드세요. 감사합니다. 음료수 하나 드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 쉴 때 쉬어요. 누가 보면 내가 막 억지로 일 시키는 줄 알았어. 아니, 할 때 같이 하시면 돼요. 어차피 집에 같이 가시는 거예요. 먼저 한다고 집에 안 보내드려요. 아, 어제도 실내도 안 쉬고. 그래도 에어컨이 있어서 오늘은. 우리는 보겠거든. 나는 보겠어요. 수갑이 이렇게 있는 거 우리가 다 보잖아요. 예,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 에어컨도 빼가지고 청소 다 했고,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고, 전등도 다 탈거해가지고 청소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청소를 다 했다고 해도 떠다니는 먼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가 끝나고 우리들이 다 나간 다음에 먼지가 사르르르 가라앉아요. 발이 까칠까칠하거나 그러면 청소가 안 됐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설명을 해드리죠. 안 했어요? 일하셨잖아. 이게 구축이다 보니까 네. 청소를 해도 티가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오해하고 문제가 생겨요. 끝에 살짝 꺼주면 돼요. 이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여기서 이제 기본 근무자들 내려주고, 저쪽이 팀이 저 강서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강서 쪽 넘어가는데 시간 텀이 있어서 점심 먹고 또 전기 청소 하나 하고, 이제 거기에 팀장 한 분 내려줘야죠. 가서 일 안 해야 되는데 또 가서 보면 또 잡혀서 해요. 걱정돼서 오늘은 마음을 굳게 먹고 안 해야지.
우리 일이 시간이 금방 가요. 내 생애 최고로 열심히 사는 거. 고생하셨습니다. 식사를 이제 서울에도 배우러 많이 가더라고요. 지방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근데 또 이렇게 또 백야처럼 가르쳐 주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을걸요.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뭉뚱그려서 가르쳐 주는 데는 있어도 만약에 입주 청소를 배우고 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바닥이나 전기 청소하면 그쪽에서 또 하면 되는 거고, 다른 거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입주 청소도 하고 상가 청소, 뭐 바닥 청소 다 하는데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더 좋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금액도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서울에 가서 뭐 한 3, 4일, 일주일 뭐 한 500 넘게 주는 사람도 있고 보면, 저도 처음에 배우려고 했을 때 자기들 거 장비 사고 뭐 하는데 1000만 원 넘게 달라고, 자동차값 빼고 교육비에 물품비까지 1200인가 1300인가 달라고 하는, 뭐 체계적으로 가르쳐 준다, 거래처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러는데, 솔직히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문제거든요. 서울 쪽에서 형성된 프랜차이즈나 그런 업체들은 수도권 위주로 좀 발전된 게 많아요. 그래서 지방까지 그런 오다가 잘 안 와요. 사실 오기는 오겠죠. 근데 그거를 그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청소업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있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기에는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큰 돈 들여서 하라면 하죠. 시장성을 알고 나는 해봤으니까. 근데 모르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도 거짓말처럼 느껴질 거예요. 설마 될까? 그러니까 제가 잘 된다, 성공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해보니 괜찮더라, 좋더라, 앞으로 가능성이 있더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뭐 어떤 유튜브나 보면 뭐 월 1000만 원, 2000만 원 번다는데, 네네. 그거는 본인의 능력이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저보다 더 벌 수도 있는 부분이고, 새로 배우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로 사회생활을 잘해서 아는 분들도 많고 업체도 많고 하면 승승장구하겠죠. 몸으로 하는 일이라서 좀 고달프지만 그런 장점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미래 수강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빨리 오세요. 빨리 고민하지 마시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서울 쪽도 알아보고 한다고 하면, 청소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빨리 오세요. 조금이라도 빨리 와서 하시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되고, 또 안 된다고 하면 빨리 정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판단이 빠를 수도 있는 거고, 빨리 오셔가지고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해보지 않고 그럴 거다, 그럴 수 있을 거야 라는 상상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겪어보고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네, 오늘 촬영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좋은 걸 많이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전달력이 될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정성 들여서 말은 하기는 했는데 진정성이 느껴졌는지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고, 금방 시간이 가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럼 대표님은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전기청소 하나가 또 남아있어요. 오후에 기본적으로 사무실 받아가고 계단 청소하는 거 하고, 첫 번째 팀이 또 오후에 일을 하러 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현장에 들려서 같이 마무리하고 빨리 넘어오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그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